네, 오늘 이제 그린벨트 특히 이제 그 개발 제한 구역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1, 2, 3기 신도시가 들어선 자리들이 대부분 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에 물론 전부 전 면적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이제 그린벨트 면적이 해제가 된 후에 그 지역에 택지가 공급됐기 때문에 이번 3기 신도시는 마찬가지고요. 외곽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그린벨트 해제를 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린벨트가 해제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어나겠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더욱더 심각해진 이제 공해 문제부터 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린벨트 녹지 공간을 없애는 일을 회수하는 일은 앞으로는 좀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실제적으로 이제 택지를 공급을 할 때, 물론 이제 택지라고 하는 주택지겠죠. 그러면 이제 건물에 올릴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한데 그 토지를 어디서 조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 향후에는 그 범위가 실질적으로 더욱더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인구 밀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는 현재 인구난뿐만 아니라 주택난이 이제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일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재 또 다시 뭐 정책적인 반영을 떠나서라도 현재 물리적으로 봤을 때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린벨트에 관련된 내용이고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은 뭐 무분별한 도심 팽창을 막고 녹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법으로 정한 개발 제한 구역인데요. 1971년도에 도입이 됐죠. 서울에 처음 지정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수도권과 전국 이제 수도권 지역과 서울 포함 지역의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로 서울의 이제 주요 도시들이 커지고 또 인구가 밀도가 높아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주거 환경 교통 문제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택지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만들어 놓고 그린벨트 해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후에 진행을 시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벨트 해제는 실질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공약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해서 그린벨트가 현재 실제로 조금씩 해제가 되고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도별로 보게 되면 71년도부터 79년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만들어진 게 그린벨트죠. 서울 세종로 사거리 인근부터 영구 녹색지대로 지정을 했다. 물론 이때 상황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라도 실질적으로 보호막을 어느 정도 그린벨트라고 하긴 하지만 또 그 그린벨트 안에는 군사보호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로 뒤쪽으로 해서 이제 북한산 자락이 대부분 다 군사보호시설인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이 확대가 되면서 전국 14개 권역에 약 5,397평방킬로미터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현재 전국토의 5.4%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국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면적이 한 300억 평 정도 되는데요. 그럼 굉장한 면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이제 89년도에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일기 신도시가 준비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일기 신도시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가 해제가 됐고요. 이때 당시에 200만 호 건설이 이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춘천, 청주 7개 중소도시 권역이 해제가 되고 수도권 광역시가 일부가 해제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노무현 시대는 2기 신도시가 들어가죠. 그린벨트 해제에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뉴타운 사업지구 지점이 들어가면서 위례 신도시가 2기 신도시, 근데 뉴타운 사업지구의 대표적인 게 은평 뉴타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평 뉴타운 지역에 있는 현재 택지 그 뒷자락들, 산자락들을 대부분 다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현재 택지 조성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딱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 강남 그린벨트 해제하고서 보금자 주택지구가 들어갔으면 현재 입주했죠. 그래서 보금자 주택지구는 강남구의 세곡동과 자곡동, 그다음에 서초구의 우면동과 내곡동 등의 일대에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과수원이라든가 이제 화훼단지로 썼던 그런 토지들이었는데 그런 토지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보금자 주택이라든가 저렴한 임대주택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벨트 해제 위해서 환경 기준을 또 완화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 이외에는 권한이 없었는데요. 면적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0평방미터, 30만 평방미터니까 한 15만 평 정도 되는 이하 면적이라 한다면은 지자체 권한으로 완화를 했다. 지자체 단체장이
뭐 군수라든가 아니면 시도지사 뭐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하게끔 하긴 하지만 그 또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는 게 본인의 권한이 이양됐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휘둘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환경단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들 이런 것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니까 30만 평방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해제 권한이 이양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또 행사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테이가 건립됐죠. 현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들이죠. 뉴스테이 건립으로 해서 일부 해제됐는데 지금 현재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뉴스테이 같은 경우가 이제 보금자주택이 아니라 이제 행복주택이라든가 이제 세계 최초 특별주택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현재 수도권 일부 해제, 3기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수도권 지역 일부 해제된 부분이 다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5,397 평방킬로미터, 해제 면적이 1,556 평방킬로미터. 지금까지 봤을 때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걸려서 1,556 평방킬로미터가 해제가 돼서 남아있는 건 현재 3,480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남아있고요. 대도시권이 현재 대부분입니다. 대도시권이 대부분이고요. 수도권 지역이 1,566 평방킬로미터가 1,405 평방킬로미터 정도 남았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67 평방킬로미터가 150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서울 지역에는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봤으나 아니면 대도시권이나 수도권 봤을 때도 현재 해제 면적이 턱없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뭐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도 88 평방킬로미터가 남아 있고요. 경기 지역은 택지 공급이 이제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크게 택지가 공급이 되면서 134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다 해제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해제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도시용지로 전환이 되겠죠. 이제 도시용지로 전환이 되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이제 배분이 되는 거고요. 현재 실제로 국책사업이라든가 지역 현안 사업과 연결된 사업들만 가능하다 보시면 될,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과 연결된 것들 가능하다 보시면 될 거. 집단 취락지구나 현재 이런 형태, 또 집단 어떤 거주지가 만들어지는 형태다. 또 최소 해제 가능 면적은 20만 평방미터 이상, 단 기존 시가지에 연접한 공공택지 지구 및 공공시설 등의 경우는 예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제 결정권자는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일정 요건 만족하는 30만 평방미터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택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하겠지만 뭐 이게 택지 공급한다고 하는 게 한두 가지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1기 신도시는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대부분도 89년도 지정을 해서 90년대 초반대에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200만 가구 정도가 이제 들어가면서 분당이라든가 일산 지역들, 평청, 중동 3번 지역에 그린벨트가 일대 해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90년대 주택 매매 가격을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입주가 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가격이 조금 더 완만하게 떨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마찬가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입주 시점 이제 한 6년, 7년 정도 후까지는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물량이 풀리는 입주 시기 때가 돼야지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 정도 돼야 가격이 이제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치지 않는 한 그럴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기 신도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 이제 뉴타운 사업지구에 지정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진행됐던 부분이죠. 은평 뉴타운과 기름과 왕십리 뭐 이런 지역들. 그렇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제 녹지 공간들이 워낙 많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녹지 공간에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송파라든가 아니 하남 이쪽 경기도 지역에 있는 그 일부 지역에 골프장 주변으로 해서 녹지 공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 주변들을 다 해제를 해서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린벨트는 해제가 돼야지만 택지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건 수도권 지역의 얘기입니다.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작게 크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서초 보금자주택지구 이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진행했던 것도 당연히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세곡동, 자곡동, 유련동 일대, 그다음에 서초구의 내곡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다 들어가서 입주를 하고 이미 입주해서 뭐 전철까지 개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실질적으로 처음보다도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강남 서초권역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기 신도시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7개 원역에 약 3,480평방킬로미터 정도, 지정 면적 65%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린벨트가요. 그중에서 인천 계양이라든가 부천 대장, 그리고 고양 창릉, 그다음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1, 2지구, 과천의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같은 경우 지금 인천 계양지구부터 해서 현재 1차 사전 청약이 진행됐고요. 또 11월 달부터 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지역의 녹지들, 특히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일부 지역을 포함을 시켜서 진행됐지만 신규로 개발 가능한 택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주장이 뭐 지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녹지 공간 확보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 반발 때문에 더욱더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남아있는 그린벨트 보시게 되면 수도권 지역의 서울과 이제 경기, 인천 지역들 쭉 둘러보시게 되면 현재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 다 녹색입니다. 다 녹색이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위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남쪽과 북쪽, 그다음에 현재 남쪽과 북쪽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서초구입니다. 서초구가 23.89평방킬로미터나 됩니다. 우면산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이 대부분 다 녹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 지역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많긴 하나 그동안에 할 수 있었다면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당연히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강서 노원부터 해서 현재 강남 지역까지 쭉 봤을 때 현재 북쪽과 남쪽 지역에 많이 포진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상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개발들이 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린벨트가 조금씩 이제 훼손되거나 이제 지정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쭉 봤던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쭉 봤을 때 현재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든가 아니 입주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택지 공급이 꼭 필요성이 어떤 부각이 되는 시점, 이번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3기 신도시가 현재 요 근래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단지 그 전까지 없었던 얘기가 계속 정권 말기 정도 되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택지 공급입니다. 택지 공급이 되면서 당연히 다음 정부까지 이제 입주가 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수 오를 수밖에 없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지금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급이 없는 한 현재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